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큰 일교차에는 대비가 필요하겠는데요. 경주의 아침 기온은 14.3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6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곳곳으로 가시거리가 1km가 채 안 되는 곳이 있으니까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8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포항과 울진 24도, 영덕 25도, 경주 26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20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뚜렷한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대기는 차츰 건조해지겠습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소 버스와 수소 트램이 도시를 달리고 수소 연료 전지로 가정에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면을 머지않아 포항에서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4년간 사업비 416억 원을 투입해 포항의 미래 수소 도시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가장 정제적으로 수소를 얻을 수 있는 산업시설은 바로 제철소입니다. 코크스 생산 과정에서 다량의 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오븐가스가 생기는데 여기서 부생수소가 생산됩니다. 포스코에서만 연간 7천 톤가량이 나오는데 이번에 국토부가 포항을 수소도시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포항 제조소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도심, 주거, 교통, 생활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포항시 수소도시 조성 사업의 핵심입니다. 확정된 수소도시 인프라 조성 사업 중 가장 와닿는 것은 수소버스 도입입니다. 포항 시내버스 900번과 5000번이 곧 수소버스로 바뀌고 영일만 산단에는 관련 충전소가 설치됩니다. 포항 TP 테크노빌과 다원 복합센터 등에는 수소 연료전지 보일러가 설치됩니다. 도시가스를 수소로 바꿔 탄소 발생 없이 전력 공급 및 냉난방이 가능해집니다. 포항 제철소에서 동해면 블루밸리 산단까지 수소 배관 15.4km를 설치하고 블루밸리 산단에는 수소 연료전지 특화단지 조성이 추진됩니다. 수소 연료전지 인증센터가 구축되어 있는 포항 테크노파크에선 이를 활용한 핵심 부품 국산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소 인력 양성 사업하고 수소 연료전지 장비 구축 그리고 검인증 체계 구축을 이미 진행 중에 있으며 그다음에 이런 관련 기업들이 집착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저희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 수소 트램을 포항에 도입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비 확보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수소 산업이 태풍 피해로 위축되어 있는 포항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은 지 50년이 넘은 낡은 수리시설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용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북에서 50년 넘은 수리시설은 7,673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비율 역시 44.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 수리시설을 방치하면 집중호우 시 붕괴 위험이 커지는 만큼 개보수 작업이 시급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월성원전 누설 문제와 관련해 경주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오염수가 새어나오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수조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틈이 생긴 에폭시 방수막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장미쁨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주 시민사회단체가 월성원전 사용 핵연료 저장수조 운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월성원전 누설 실태는 충격적이라며 고준위 핵 폐기물을 저장하는 설비의 상태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부가 이러하니 오염수가 외부로 줄줄 새어나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어찌 이렇게까지 방치하였는가? 국민과 경주 시민이 두렵지 않은가?
이들은 기존의 누설 지점을 보수했어도 원안위 민간조사단의 발표처럼 내부 균열을 통해 누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내부 누수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관계기관이 한수원의 편에 서서 시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날 경주시의회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월성원전 누설 보고를 비공개했는데 이는 지자체가 시민의 안전을 저버리는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모든 것을 공개 원칙으로 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민의를 따른다는 태어나지 며칠도 안 된 시의회가 못된 것부터 배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용핵연료 방수막인 에폭시 라이너에 대해서 한수원이 자체 검증을 하도록 한 것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수원이 관리를 잘못해서 누수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요. 이것이 은폐되어 있다가 뒤늦게 이게 폭로가 되어서 밝혀진 사실이거든요. 객관적인 제3기관이 들어가서 시민들과 함께 저는 검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수원은 원전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대국민 소통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북교육청이 내년에 교통이 열악한 농산어촌 6개 학교에 통학 차량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학교는 경주 연안초와 울진 월성초, 의성 북부초와 칠곡 낙산초 등 6곳으로 임차버스 4대, 택시비 2대를 지원합니다. 농산어촌 통학 차량 지원 사업은 통학 환경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읍면 단위의 60명 이하 소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경북교육청은 현재 852대의 통학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포항사랑상품권을 발행해온 포항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단체, 시민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40대 주부 김지영 씨는 장을 보거나 커피를 마실 때 행복페이를 꾸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50만 원을 10% 할인한 45만 원에 충전할 수 있는 데다 생활 주변 각종 편의시설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블록을 바꾼다든지 이게 제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가게에는 되게 작지만 도움이 되는 거죠. 행복페이는 사실 다른 지역에서 쓸 수가 없으니까 또 가까운 곳에서 늘 쓰게 되거든요. 2020년 도입된 대구 행복페이 발행 규모는 첫 해 3,190억 원에서 3년째인 올해는 1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용자가 급증해 1인당 충전 한도를 줄였는데도 올해 예산은 이번 달에 모두 소진됐습니다. 지역 화폐를 10% 할인하는 데 올해 든 예산은 1,100억 원, 국비는 380억 원, 시비는 72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올해 국비 지원 비율은 2020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에는 전액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대신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늘린다는 계획인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힘들었던 기간 동안 소비를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지역화폐 예산 지원을 폐지해선 안 된다는 것, 온누리 상품권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온다며 예산을 다시 살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떨어져 있는 골목상권 점주들은 그 혜택을 온누리 상품 혜택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외부적인 사각지대 골목상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서는 지역화폐가 존속해야 된다고 저는. 정부 지원 예산이 줄어들면 지자체의 의지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지역의 발행 규모나 할인율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어떤 지방 분권 수준이라든가 지역 간의 어떤 그런 경제력, 재정력 격차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감안하면은 지방 자치별로 보조 비율을 좀 그러니까 차등을 두어가면서도 그렇게 좀 할 수가 있는 건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지역 경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산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해양쓰레기 저감 사례 경진대회에서 영덕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영덕군은 2018년부터 3년간
태풍으로 생긴 6,500톤의 해양 쓰레기 중 2,300톤을 퇴비로 재활용해 3억 원의 처리 비용을 절감했고 농가에도 이를 무상 제공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귀리는 풍부한 영양 성분을 갖고 있어 슈퍼푸드로 불리는데요. 귀리의 새싹이 근육 감소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실에서 파란 새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필수 아미노산이 다른 곡물보다 풍부해 이른바 슈퍼푸드로 불리는 귀리의 어린 싹입니다. 새싹은 식물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농축하고 있어 각종 영양이 풍부한데 농촌진흥청이 새싹 귀리의 기능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 근육 감소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근육의 두께가 증가하고 단백질 분해를 억제해 근육 단면적이 빨리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육 감소증은 노화로 근육이 퇴화하거나 필요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증상인데 여성은 갱년기 골다공증과 함께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동물 실험 결과만 있는 거고요. 건강기능식품이 되려면 인체 적용 시험을 해야 되고 이 인체 적용 시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새싹 귀리는 물과 흙만 있으면 집에서도 손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2주일 정도면 수확해서 즙을 내거나 부쳐서 먹을 수 있습니다. 뼈에도 좋고 근육 감소증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까 꾸준히 먹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새싹 귀리의 기능성이 연구 결과로 확인됨에 따라 산업화를 위한 연구가 더 활발해지고 소득 작목으로 귀리 재배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스텍 화학과 박수진 교수 연구팀이 유니스트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한 번 충전에 오래 쓸 수 있는 배터리를 개발했습니다. 이 배터리는 음극재를 없애 기존 상용화된 배터리보다 부피당 에너지 밀도를 40% 높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펑셔너리 머터리얼즈에 최근 게재됐습니다. 경주시가 8억 7천여만 원을 들여 침수 피해와 결빙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황호 지하차도를 평면화하기로 했습니다. 평면화 사업은 각종 시설물을 철거하고 지하 구간을 메워 주변 도로와 높이를 맞추는 것으로 경주시는 내년 1월 말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황호 지하차도는 건널목 없이 통행하기 위해 1978년에 설치됐는데 안전사고와 함께 주변 상권을 단절시키는 원인이 됐습니다. 경주시가 미소금융 경북 경주법인과 협약을 맺고 저신용, 저소득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3%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개인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 경주 지역 소상공인과 차상위 계층 이하이거나 근로장려금 수급자입니다. 경주시는 하반기부터 7천만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진보당과 정의당, 노동당 경주지역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지원 조례 제정을 경주시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청년 지원 조례에는 매년 1,000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공공일자리 제공과 사회주택 무상보장, 이직준비급여 최장 240일 지급, 실업기간 취업과 창업교육 프로그램 보장 등을 담고 있습니다. 청년 지원 조례는 경주 시민 3,353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됐고 경주시 의회 통과 절차만 남았습니다. 태풍 흰남노 피해 응급복구율이 99.4%로 응급복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자원봉사에 연인원 8만여 명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병대 1사단을 비롯해 육군 54단과 특전사, 주한미군 등 군인이 약 4만 명으로 역할이 컸습니다.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큰 일교차에는 대비가 필요하겠는데요. 경주의 아침 기온은 14.3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6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곳곳으로 가시거리가 1km가 채 안 되는 곳이 있으니까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8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포항과 울진 24도, 영덕 25도, 경주 26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20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뚜렷한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대기는 차츰 건조해지겠습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